몸은 너무 아픈데 말로 설명하기 어렵고 또 항우울제나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제대로 된 치료와 생활관리가 같이 병행되어야만 좋아집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핵심 생활관리법 5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때 가만히 누워서 몸에 힘을 쭉 빼시고요.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배로 숨을 내쉬는 복식호흡만 천천히 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율신경을 치료하는 한의사 박원장입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을 겪고 있는 분들 이런 경험 있으시죠? 몸은 너무 아픈데 말로 설명하기 어렵고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는 그냥 예민한 거 아니야? 너 꾀병 부리는 거 아니야? 같은 말을 듣고 상처받은 적, MRI나 CT를 다 찍어봐도 정상이니까 결국 정신과 약을 권유받고 항우울제나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이런 약들이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문제는 이걸로는 완전히 낫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율신경 실조증은 불안장애 하위 개념 정도로 여기지만 사실은 몸 전체의 조절 시스템이 무너지는 문제이고 제대로 된 치료와 생활관리가 같이 병행되어야만 좋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거 하나만 제대로 해도 정말 좋아질 수 있다는 5가지 핵심 관리법만 엄선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법들은 병원에 매번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지속 가능하고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만 꾸준히 해도 지금 가지고 있는 증상이 적어도 절반 이상 좋아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자율신경 실조증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자율신경계가 어떤 시스템인지 이해하는 게 먼저입니다. 자율신경계는 쉽게 말해 우리 몸속의 자율주행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소화해, 심장아 뛰어 라고 명령하지 않아도 알아서 작동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심장이 뛸지 말지, 위가 소화를 할지 말지, 또 체온을 조절할지 말지 이런 것들을 전부 자동으로 처리하는 게 바로 자율신경계입니다. 이 자율신경계에는 2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인데요. 비유를 하자면 교감신경은 자동차의 엑셀, 부교감신경은 브레이크입니다. 엑셀을 밟으면 교감신경은 에너지를 사용해서 심장이 빨리 뛰게 하고 눈동자도 커지고 근육에 힘도 들어가게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비상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미리미리 준비를 하게 해주죠. 반대로 부교감신경은 휴식과 회복을 맡습니다. 심장을 좀 천천히 뛰게 하고요. 소화도 돕고 몸을 이완시켜주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2가지 신경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몸이 편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평소에는 잘 가다가 사고가 나거나 예측 못한 상황이 생기면 운전자가 개입을 하듯이 우리 몸도 스트레스, 수면 부족, 잘못된 식습관 등으로 문제가 생기면 자율신경이 스스로 조절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균형이 깨지면 자율신경 실조증이 생기는 거고 그때 우리가 개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자율신경 밸런스가 무너졌을 때 어떻게 하면 이걸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자율신경을 안정시키는 핵심 생활관리법 5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냉수와 온수를 번갈아 가면서 샤워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대로 샤워를 하는 것을 영어로는 컨트라스트 하이드로테라피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치료법입니다. 더운 물과 찬물을 교대로 몸에 닿게 하면 말초 혈관과 피부 신경을 자극해서 자율신경의 리듬을 회복시킵니다. 온수 자극을 하면 혈관이 확장되고 근육이 이완되어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됩니다. 그렇게 되면 피부의 온도가 상승하면서 통증도 완화되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죠. 제가 이전에 자율신경을 회복시키는 자가치료법으로 족욕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비슷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번 방법에서는 온수 자극에서 그치지 않고 여기서 다시 냉수 자극을 또 하는 것이죠. 냉수 자극을 하면 말초혈관은 다시 수축되고요. 신체를 각성시켜서 교감신경을 자극합니다. 이렇게 온수와 냉수 자극을 번갈아 가면서 자극을 주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회복되는 것이죠. 실제 하는 방법을 예시를 들어드리면 첫 번째 단계로 2분에서 3분간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시고요. 2번째 단계로 30초에서 1분간 다시 찬물로 샤워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 과정을 3번 반복하는 거예요. 다시 2-3분간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찬물로 30초에서 1분간 샤워, 이것을 6단계까지 3세트 반복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대략 10분이 조금 안 걸리는데요.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마무리는 꼭 찬물로 끝내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 방법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순간적으로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이 있으시거나
혈압이 너무 높거나 낮아서 불안정하신 분들은 냉온 교대 샤워보다는 따뜻한 족욕을 하는 것을 더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풍지열 마사지입니다. 풍지열은 우리 머리뼈인 두개골에서 뒤쪽에 위치합니다. 정확히는 연목 앞에 있는 목비근과 뒤에 있는 상부 승모근 사이에 움푹 들어간 곳인 두판상근에 위치한 혈자리인데요. 이 풍지열은 소후두 신경을 비롯해 부교감 신경인 미주신경과 교감 신경의 일부 가지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두통이나 어지럼증, 브레인포그와 같은 증상이 심할 때 풍지열 부위에 생약 성분의 약물을 주입하는 약침 치료를 시행하면 환자분들이 갑자기 머리가 너무 맑아졌다고 원장님 대체 무슨 주사를 놓으신 거냐고 하시기도 합니다. 이 풍지열을 자극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대각선으로 있는 큰 근육이 목비근, 흉쇄유돌근이라고 하고요. 이 흉쇄유돌근을 타고 올라가다 보면 끝에 이렇게 톡 튀어나온 뼈가 있습니다. 유양돌기라고 해요. 이 유양돌기 아래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이렇게 움푹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여기를 강하게 눌러주면 되는데 이때 내가 오른쪽 풍지열을 지압을 할 거면 반대쪽 왼쪽 눈을 향해서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중지를 이용하거나 이렇게 엄지를 이용해도 됩니다. 반대쪽 왼쪽 풍지열을 지압을 할 때는 이렇게 유양돌기를 만지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오른쪽 눈을 향해서 찌른다는 느낌으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두통이 있거나 목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쪽이 약간 찌릿한 느낌이 나실 수 있으세요. 세 번째, 두개천골요법입니다. 두개천골요법은 미국의 전골의학인 오스테오파시에서 개발된 방법으로 두개골이 고정된 뼈가 아니라 미세하게 움직임을 가지는 관절이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치료법입니다. 두개골과 천골 사이에 흐르는 뇌척수액의 리듬을 조절함으로써 자율신경계의 조화와 회복을 돕는 치료법인데요. 뇌척수액의 흐름이 좋아지면 두개골의 봉합, 골반의 관절, 척추를 부드럽게 만들어서 신경이 받는 압박을 줄이고 특히 부교감 신경인 미주신경을 회복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자율신경 실조증뿐만 아니라 두통, 공황장애, 턱관절 증후군 등 다양한 난치성 질환의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척추를 교정하는 추나 치료를 할 때 이 CST 기법을 항상 사용하고 있고 좋은 치료 결과를 많이 경험한 바 있습니다. 원래는 복잡하고 다양한 치료 테크닉이 있는데 오늘은 집에서도 간단하게 이 두개천골요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풍지열이 이쪽이었잖아요. 여기서 가운데로 내려오면 여기가 후두하근이라는 부위가 위치한 근육이거든요. 여길 찾는 방법은 뒤통수를 누르다 보면 이렇게 여기도 톡 튀어나와 있는 뼈가 있어요. 여기를 외후두윤기라고 하는데 외후두윤기를 따라서 내려오다가 밑으로 쏙 들어가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가 상두사근, 하두사근, 대후두직근, 소후두직근으로 이루어진 후두하근이라는 부위고 이 4개 근육을 구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치료할 부위는 바로 이쪽 부위거든요. 두개천골요법을 혼자 할 때는 이런 도구를 쓰면 좋은데 얘는 요가링이에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모양 특징이 이렇게 옆으로 보면 곡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인터넷에 요가링이라고 치면 뭐 저렴한 제품들 많이 나오니까 편하신 걸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얘를 쓰는 방법은 이렇게 양 끝에 좀 올라와 있는 부분을 쓸 건데 얘를 땅바닥에 댄 상태에서 이쪽 면을 뒤통수에 대면 되거든요. 땅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우리 후두하근 부위를 자극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끝 부위를 대면 됩니다. 이렇게 누운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지금 두개천골 치료를 하고 있는 부위에 자극이 오거든요. 이때 가만히 누워서 몸에 힘을 쭉 빼시고요.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배로 숨을 내쉬는 복식호흡만 천천히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시행할 때 30초에서 1분 정도 하시면 되고요. 하루에 3세트를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여기를 누르면 목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오히려 신경이 자극이 되거든요. 이때 중요한 건 요가링과 후두하근부가 만나는 부위의 자극은 온전히 힘을 뺀 상태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느껴지도록 해야 합니다. 강하게 자극한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니까 몸에 힘을 꼭 빼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네 번째, 맨발 걷기입니다. 우리는 항상 몸을 감싸고 있죠. 옷, 신발, 모자 같은 것들은 합성 화학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예민한 분들은 어떤 옷을 잘못 입으면 바로 피부에 발진이나 가려움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맨발 걷기는 인위적인 고무나 플라스틱에서 벗어나서 피부가 직접 흙이나 잔디, 모래 같은 지구의 표면과 접촉하여 체내 정전기,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특히 불면증, 과호흡, 어지럼증, 브레인포그,
만성 피로가 있으신 분들이 이런 맨발 걷기를 했을 때 증상이 나아지시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맨발 걷기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수치를 낮추고 교감신경의 흥분을 낮추는 것으로 밝혀졌고요. 피부에 닿는 기계적 자극이 심박 변이도를 자극해서 자율신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맨발 걷기는 흙길이나 해변, 모래 위와 같은 자연 상태의 길을 걸어야 하고요. 요즘은 공원 같은 장소에 맨발 걷기를 위한 코스를 따로 만들어 놓기도 해서 이걸 참고해 주세요. 단 이때 금속 바닥, 인공 잔디, 아스팔트를 맨발로 걷는 건 효과가 없습니다. 또 당뇨병이 있거나 피부병 혹은 발에 상처가 있는 분들은 감염 위험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적절한 영양 섭취입니다. 영양 섭취는 식단과 영양제 관리가 포함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단순 탄수화물, 액상과당,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을 줄이는 것은 당연하고요. 술과 담배도 자율신경을 망치는 주범 중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먹어야 하는 음식은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체질적인 특징도 있고 소화장애가 너무 심한 경우에는 오히려 야채 섭취를 많이 하면 건강이 악화되기도 하거든요. 이런 식단에 대한 얘기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또 너무 길어져서 제가 추후 식단에 대한 영상을 따로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비타민C를 어떻게 얼마나 먹는지에 대해 영상을 올려드렸어서 많은 분들이 여쭤봐 주셨는데요. 비타민C도 좋은 영양제이긴 하지만 사람마다 용량도 다르고 또 어떤 분들은 드시면 설사를 하거나 결석이 생겨서 주의가 필요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자율신경 회복에 가장 중요한 영양제는 비타민과 유산균을 꼽을 수 있고요. 특히 위장은 장뇌축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장에서는 신경 전달 물질 중 하나인 세로토닌이 만들어지는 곳으로 장내 미생물 상태에 따라 자율신경 회복 속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조합으로는 비타민C, 비타민 B, 오메가3, 유산균, 마그네슘 정도는 드셔야 한다. 또 여기서 추가적으로 증상에 따라 교감신경이 너무 항진되어 있는 분들은 태아닌, 부교감신경이 떨어지는 분들은 마카 성분을 추천해드리기도 합니다. 영양제에 대해서도 제가 증상별로 필요한 조합들을 구성해서 어떻게 드시면 되는지 앞으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율신경을 관리하는 방법 5가지, 냉온 교대 샤워, 풍지열 마사지, 두개천골요법, 맨발 걷기, 영양 섭취입니다. 자율신경 실조증 치료를 시작하려고 하시면 막막하실 거예요. 무슨 병원을 가야 하는지, 아니면 내과, 한의원, 정신과, 신경과 어디를 가야 하는지, 또 치료하는데 기간은 얼마나 되고 비용은 얼마나 들지, 그런 걱정하는 마음이 앞서는 건 당연합니다. 다만 막막하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몸도 당연히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일단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실천해보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의학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한 발짝씩 더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건강을 되찾은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